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 국유화에 대한 논란으로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250.89포인트 급락하며 7,114.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1.79% 급락한 3,942.92포인트로 마감해 4년 만에 4,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유와 석유 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돼 기름값이 더 오릅니다. 정부는 3월 1일 수입하는 물량부터 현재 2%인 원유와 휘발유에 대한 관세율을 3%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시장 침체로 전국의 땅값이 0.75%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낙폭은 전월보다 크게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5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0을 기준으로 보는 절대적 수준에선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라가던 기름값이 또 오른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3월 달부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야 좀 운행을 줄이고 아니면 집에다 좀 세워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면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그런 기름들이 있죠. 특히 이제 난방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름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난방용 등유 가격도 40원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또 겨울이 끝나려면 조금 더 남아있고 봄이 오려면은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솔직히 좀 듭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떠했는지 글로벌 증시 자세한 소식과 함께 더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희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은행 국유화 논란 속에 투자자들의 정보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주가가 1990년대 말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3.41%나 급락하면서 7,200선마저 내줬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1997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7,000선마저 위협받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지수도 각각 3%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가 폭락은 어제 발표된 시티그룹의 정부 지분 확대가 결국 은행 국유화로 이어지며 미국 내에서 은행 국유화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되면서 대상 은행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주가가 올 초 대비 이미 68% 이상 각각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티그룹의 정부 지분 확대가 결국 국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논란이 예풀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티그룹 측의 제안으로 미국 정부가 시티그룹의 보통주를 25%에서 최대 40%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또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보험그룹 AIG도 미국 기업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문제가 물밑 협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미국에서는 은행 국유화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서 재무부는 금융 부분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준비는 돼 있지만 금융 시스템은 민간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심각한 은행 손실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유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믿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부의 보통주 지분 확대가 의결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50%를 넘지 않더라도 은행 영업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국유화나 다름없다는 반응입니다. 은행 국유화의 시장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민간 영역에서 운영될 때 경제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 때문입니다. 또 국유화가 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소각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어제 유럽 증시도 상승 출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독일의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럽 경기 침체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어제 도이체방크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으로는 도이체방크가 마이너스 4%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국제통화기금은 마이너스 2.5%, 독일 정부는 마이너스 2.25%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마감 1시간 전까지 1% 이상의 주수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경기 후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 중 독일의 닥스 지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4,000포인트 밑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다우존스 스톡스 600 지수도 자동차와 금융주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6년 기준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유럽 증시는 지난 20일 6년 만에 최저치를 폭락한 데 이어 이 같은 하락세를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노력도 함께 이어지고 있죠. 예, 노던럭과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죠. RBS 은행 등에 대해서 사실상의 국유화를 먼저 단행했던 영국의 경우 은행권 구제금융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들은 지금까지 나온 은행 구제 정책으로는 은행 붕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영국은 은행의 부실 부채를 5천억 파운드까지 국가가 보증한다는 영국판 배드뱅크의 설립을 오는 목요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지분 70%를 확보하고 있는 RBS가 이에 참여하는 가운데 RBS는 약 2만 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이번 금융위기 들어서 가장 먼저 파손했던 노던락 은행의 일부 해상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일 영국 정부는 주택담보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유화된 노동락을 대출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던락 은행은 향후 2년 동안에 약 140억 파운드 규모의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밖에도 중앙은행이 국채와 더불어 기업어음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포함한 약 1,500억 파운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도 마련 중입니다. 독일도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경제은행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캐스 데파르뉴 은행과 방크 포릴레르 은행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50억 유로를 이들 은행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김희원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극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33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1099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37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예, 매매 주체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제 개인이 165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공히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62억 순매도, 외국인이 136억의 순매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자, 어제 전일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1100선을 이제 탈환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매매 주체들 간 아주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의 그 동향들을 보다 더 세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미국 다우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코스피 시장은 7포인트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14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1150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장중에 지금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미국 정부가 시티은행의 지분을 40%까지 국유화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종가가 최고치인 33포인트 상승한 10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전일 우리 장의 특징적인 그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면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까? 네. 어제는 종합주가지수는 말씀드렸듯이 3%대 상승을 했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 업종의 상승폭을 더 초과해서 상승한 업종이 눈에 띄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 증권, 보험 업종이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하이닉스가 11%대 상승세를 보인 게 아주 눈에 띄었고요. 네.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최근에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면서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5에서 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권 업종이 어제 대우증권이 9%, 대신증권이 8%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보험 업종에서는 LIG 손보가 7%, 동부화재가 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3%,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4%대, 그리고 현대차가 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전일 장에서 무척이나 특징적인 그런 상승세를 강하게 보인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우증권이라든가 하이닉스 등등 한 10% 내외의 그런 상승폭을 종목들이 꽤나 많았죠. 그렇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11%대 상승세를 보여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하이닉스가 어제 상승세를 보인 건 이러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 치킨 게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살아남을 업종이다.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살아남다 그러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 가져가는 파이가 훨씬 더 클 것이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물 시장의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70%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현물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반도체 현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과 더불어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많이 기대된다는 그런 기대로 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어제 개별 종목 중에서는 시장이 마이너스에서 그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제일 먼저 상승을 보인 업종들이 LED 관련 업종들입니다. LED 관련 업종으로서 서울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라든지 대진 DMP 이러한 개별 테마 종목들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개별 테마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런 급등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고민이죠. 그렇죠.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급등에 따른 급락 다시 조정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염려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네. 추가 추가 상승이 좀 더 기대된다면 좀 더 들고 가고 싶은데 또 불안감이 상존합니다. 네. 어떤 투자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개별 재료 종목 중에서는 다들 그러한 고민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목별 움직임을 당일 그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장중 조정에 그치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가 났다가도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오전장에 바로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들로서는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100%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홀드를 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당일 매매, 아주 짧은 매매를 통해서 하지만은 매매를 하는 것은 그러한 업종이나 그러한 종목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전망으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장 전망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장이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1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1099포인트까지 1050선에서 급 반등을 하면서 장을 돌렸습니다만 오늘 장은 하락세를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최근 한 달간의 최저치 수준으로서 실질적인 추세적인 반등을 이루려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점이 오늘 미국 쪽의 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국 쪽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다시 1050포인트대의 지지선을 시험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어떤 우리 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자면요. 외국인들이 물론 전일에는 소폭 순매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전일까지는 3,500억이 넘는 그런 큰 폭의 순매도세를 한 6일 동안 연속하면서 상당히 우리 장에 어떤 조정을 받게 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자, 어떤 섹터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수 동향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 동향을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데요. 밑에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빨간 선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던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 선으로 보여 있는 게 외국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최근 외국인들이 10일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가 1200대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50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상승세로 반전하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판단에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환율에 관한 움직임도 함께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 추이가 최근에 시장을 끌어내리는 커다란 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 지수하고 환율은 정반대 역의 관계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취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를 취하다가 환율이 급등을 한 1489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섞인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지수가 다시 작년 10월에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장의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 부분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실물 경기 지표가 안 좋다 하더라도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취한다 그러면은 환율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간헐적으로 4, 5일간 했던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다시 1,400원, 1,500원 선을 뚫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환율에서의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에 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장이 개장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의 투자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1050선이 오늘 지지를 시험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수의 밴드를 저는 올해 상반기를 1000에서 1200포인트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1500원대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수의 상단 밴드를 1100까지 이렇게 내리면서 단기간으로는 지수가 1000에서 1100 정도 움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50포인트의 지지를 시험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장일수록 개별 테마 종목이나 아니면은 경기 관련 대형주 이런 종목 말씀드렸듯이 대우증권이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하락했을 때 지수 1050포인트 선에서 매수하는 관점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우증권이란 한 기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듣고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은 향후에 지수가 상당히 하락세를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의 대표 종목으로 대우증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수가 1050선에 들어갔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우증권은 브로커리지 부문이 업계 1위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브로커리지 부문 경쟁력으로 올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형성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 또 증권에서 또 다른 한 부분인 IB 업무, 투자은행 업무에서도 산업은행을 그 주요 주주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업계 1위를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현재 지분이 39% 정도가 있는데 민영화가 추진됐을 때 M&A 재료로서 주가의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가격대로 보면은 어제 14,750원으로 끝났는데 어제 시초가 가격이 한 13,500원 정도 됩니다. 13,500원대에 매수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권업계에서 상당히 오래된 전통적인 최강자 중에 하나죠. 대우증권에 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13,500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 40초를 막 지나섰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양성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 같군요. 뉴욕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폭락하고 유럽 증시도 폭락했다는 그런 소식에 영향을 받는 듯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89%, 포스코가 마이너스 6.49%,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4.60%,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5.26%로 적게는 2% 후반, 많게는 6%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4.86%를 비롯해서 KB금융의 마이너스 5.80%, 신한지주의 마이너스 4.14로 오늘 금융주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우리금융도 역시 마이너스 6.45%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전일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오늘은 마이너스 4.65%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정유 관련주 SK도 마이너스 4.68, 조선주인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4.83,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이너스 5.28%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삼성증권 역시 마이너스 4%대 하락이고요. 기업은행, 삼성전기, 현대제철, 대우건설 등등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한 4%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100포인트 턱밑까지 추격을 했던 그 상승분이 오늘 하루 출발 장세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반납한 채 출발을 할 듯이 보입니다. 자, 코스닥 역시 그 약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6.84를 비롯해서 태웅의 마이너스 2.69, SK 브로드밴드의 마이너스 3.39, 서울반도체 마이너스 3.16, 태광의 마이너스 4.11, 성광밴드의 마이너스 6.35, 현진소재의 마이너스 5.44%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하나 있네요. 특수건설이 플러스 7.14%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화기 그나마 강보합세, 이화공영이 플러스 3.93, 한국알콜이 플러스 0.64로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하락폭 역시 만만치 않게 큰 폭이라서 오늘 장 출발 장세 상당히 염려스럽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9시 막 출발을 했는데요. 동시효과 때 살펴본 것처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의 폭이 무척이나 클 것 같다는데 그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를 비롯해서 포스코 마이너스 5%, 한국전력 마이너스 4%, 현대중공업 역시 마이너스 4%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KB금융의 마이너스 5.8을 비롯해서 SK에너지, 현대모비스, LG화학, S-오일, 현대건설 등등 우리나라 각 업종을 대표하는 모든 업종 대표주들이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또 하락폭이 많게는 6%, 적어도 한 2%대의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도 현재 퍼시스먼이 0.53%, 세아제강이 플러스 5%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86% 하락을 비롯해서 태용의 마이너스 2.46, SK브로드밴드 마이너스 3%, 메가스터딘 마이너스 2.3%, 키움증권 마이너스 5.4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SFA가 2.38%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특수건설 상승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9.42%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강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화공영 역시 플러스 8.16%에서 7%대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승 탄력이 무척이나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시황을 알아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출발 상황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출발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1997년 이후 최저치로 급락한 데 영향받아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반전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38포인트 하락한 106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어 하루 만에 전일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철강금속, 증권, 기계 등 전일 상승폭이 컸던 업종들이 두루지게 하락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을 비롯한 금융주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들이 두루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시티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의지와 EU 각국의 위기 타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부실 문제,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처리 문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지표 등 주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일 미국 정부가 은행은 민간 소유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유화 논란을 진화하려는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심각한 일부 은행들의 국유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미 주요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데다가 수철에 걸친 금리 인하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공조 체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위험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투자 심리의 급격한 변화나 주가 환율 등 가격 지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강도와 선진국 증시 움직임을 예주시하며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일의 경우 전기가스와 운수장비 등 지난 6일 이후 하락폭이 컸던 업종들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의약과 의료정밀 등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던 업종들은 저조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전일처럼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하겠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 직전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분간은 국내 증시도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거나 양호한 성장성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거나 향후 주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탄력적인 주가 복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당사는 5일자 대의를 통해 유치원생 방문 교육 및 영어학원 등 신규 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웅진심 급익과 지난해 11월 이후 정제 마진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올해 1분기 정유사업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SK에너지를 추천하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박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4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불황으로 위축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에 호응한 중국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원자재 값이 반등하고 해외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기업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등 특수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이 1,500원 중반까지 다시 올라갈 경우 정부의 환시한 정책이 곧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재 시장의 흐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노사민정비상대책위원회가 노사 간 양보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정망 확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절감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견해차가 여전하고 정부 지원책에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부터 예금, 적금은 물론 보험, 카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백화점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까지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전문 판매기관 한 곳에서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 판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영국이 은행권 구제금융 2단계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유화 조치만으로 은행 부실 회복에 못 미치고 신용 경색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깔려 은행권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 부실 자산 매각을 돕겠다는 겁니다. 5천억 파운드 지급 보증을 위해 배드뱅크의 설립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구조 조정을 통한 생산 효율 극대화로 불황 돌파에 나섭니다. 15라인을 40나노급으로 바꾸는 등 기존 14개 중 절반 가까운 라인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업그레이드해 비용은 줄이면서도 효율은 높여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되는 환율 고공행진으로 해외 구매 대행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있는 지금 환율 상승으로 수입 제품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매출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에 담보로 잡힌 주택에 대한 경매가 금지됩니다. 또 개인과 기업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모든 권리 행사가 중지되는 자동 중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계에 몰린 서민층의 회생에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죠. 시티그룹이 국유화 수준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에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드디어 정리되는 기미가 보인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이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시티그룹이 결국 국유화 수준에 돌입한다는 보도가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그럭저럭 좋았지만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 이상 폭락을 하면서 7,200선이 붕괴가 됐고요. 네. 우리 시장은 오늘 따라가면서 현재 3.8%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1,05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은행 국유화는요, 이 금융위기 수습의 마지막 해법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조치가 이제 최근 2년가량 진행되어 온 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의 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죠. 벌써 이제 미국 정부와 시티그룹이 정부 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시티그룹 전체 지분의 40%까지 지분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민간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건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난해 8월 같은 경우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미국 정부가 약 80%의 지분을 보유한 이 세계 최대 보험사입니다. AIG의 국유화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 우선주를 확보한 이 싱가포르 투자청 등과 또 중동계 국부펀드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을 현재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국유화 협상은 이 시티그룹이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받기 위해서 정부에 먼저 제의를 한 것으로 좀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의 국유화 해법은 좀 다른 부실은행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마다 반응이 제각각이었으니까요. 앞으로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티은행의 국유화 조치가 그렇다면 관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또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시티그룹 국유화 카드는요, 미국 정부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위기를 수습하려던 그간의 방식을 좀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국식 금융위기 해결 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이 최악의 신용위기를 뚫어보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식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잠재 부실이 너무 큰데다가 이 은행을 향한 이 민간의 부실의 벽도 너무 두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미국식 해결 방법 아마 시장에서는 좀처럼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걸로 현재는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은요, 현재 이 정부 인수 대상인 시티그룹이지만 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다른 은행들로 아마 이러한 국유화가 좀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향계인 월가에서는 이 국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은행주의 추가 주가 폭락은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 인출 사태죠. 이른바 뱅크런 등이 단기간 혼란도 현재로서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유화 조치로 일단 그간 금융시장을 옥죄었던 이 부실은행발 이 시장 불안감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유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주요 은행의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죠. 이 신용 디폴트 스와프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 1월 들어서 살짝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2월 들어서 지금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월 같은 경우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이 CDS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에 2월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제2금융위기 설이 나돌면서 이 크게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재 이제 미국 이 상업은행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뿌리 깊고 좀 광범위한 이 금융위기 자체를 이 같은 이 국유화 조치 하나로서 한 방에 해소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러한 좀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국유화 조치 자체에 대해서 두 가지 효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은행의 신뢰가 확충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 국유화가 되니까 정부를 흡수를 되니까 일종의 공기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기대감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유동성이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시중에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후유증 현재로서는 분명히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은행의 국유화 자체가 당장 이 기존의 주주들에게 있어서 주가 희석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주주들이 주가 하락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티그룹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또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 역시 국유화 가능성이 증폭돼서 이 투자자 이탈 현재로서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또 미국식 금융시장의 단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 이 뉴욕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불가피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렇게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계 모든 각국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경기 부양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네, 건국 이후 최초로 이제 최악의 어떤 그 최대 규모의 적자 재정을 편성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고요. 자,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경기 부양 덕을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함께 좀 볼 수 있을지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이 우리 기업들 요즘 이제 세계 경기 워낙 침체되고 있고요. 네. 또 각국에 잇따른 또 보호무역주의 현재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말 힘겹게 겨우겨우 생존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인데 좀 그나마 이 중국발 경기 부양 훈풍이 좀 국내 기업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주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급락했던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해상 물동량도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만큼은 좀 일정 부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약 우리 돈으로 8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서 이제 올 들어서 뭐 자동차나 건설, 가전 업체들에 대해서도 육성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일단은 이 같은 부양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거나 또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 철광석이나 고철 또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이 나프타 가격이 최근 좀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가 늘어나면서 이 해상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해운 시황 역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과 관련을 해서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이 4조 위안에 달하는 이 경기 부양책을 오는 이 3월에 이 전인대를 거쳐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방침이고요. 아마도 이번 중국 같은 경우 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당장 정부 인가만 나면은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당장 이 철강 등 건설 자재의 생산량 역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또 중국발 경기 부양 훈풍이 이 장기적인 경기 향상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이러면서 좀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 아니냐. 네.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자주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은요. 이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최근에 있어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이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아무리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효과는 좀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요즘 들어서 이제 환율이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어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수급 안정을 위한 어떤 그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조기 발행하는 등의 이른바 수급 안정 방안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달러당 1,500원 중간까지 다시 올라설 경우 아마도 정부의 환율 시장 안정책이 곧바로 이렇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풀을 보면서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 추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장 벌써 1,500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조금 이제 하락을 해서 1,489원으로 마감을 했지만 지난 16일날 1,427원에 환율이 그쳤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환율 상승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장 초반에는 환율이 약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들어서는 또 1,500원을 다시 재차 돌파하는 이러한 불안한 모양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불안할 경우 아마도 정부의 환율 시장 안정책 곧바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환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요, 이날에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컨텐전시 플랜을 현재로서는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 이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조만간 대책을 꺼낼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매매를 통한 개입과 또 하나는 또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 동시에 대책을 현재로서는 마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뭐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도 외환 보유액이 2천억 달러가 깨지면은 다시 좀 모을 수 있는 보관을 현재로서는 마련을 이미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로서는 달러를 직접적으로 모으는 대책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로서는 1,500원이 현재로서 넘어선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여지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정부가 외환 안정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환영하는 그런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런 마련된 플랜이 진행이 될지 또 이에 따라서 외환 시장의 수급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고 이루어져 나갈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당국이 이렇게 외환 시장 대책을 준비 중임을 확인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극히
지극히 비정상적인 만큼 이 현재의 시장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바로잡겠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최근 국회에서 이 현 외환시장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는요,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좀 수급 안정책이 포함이 돼 있다면서 현재 다만 국제사회와 이 시장이라는 좀 거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의 수위와 시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이에 따라서 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뭐 외평채 발행 등 이른바 외화 유동성을 확대를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기이죠. 언제 투입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1,500원대를 기준점으로 삼고 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자칫 지난 전임 경제팀이었죠, 이 강만수 경제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역시 시장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만수 경제팀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이 환율 관련 언급을 수시로 내보내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설화를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결국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있어서 방점을 좀 맞춰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문가들이 또 이 전일 정부가 일정이 없었던 또 공식 브리핑을 열고 또 최근까지 수출입 실적이 발표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미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고 있다. 이미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제 외환시장에 당장 또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수급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이제 올해 환도로 잡고 있는 것이 한 60억 달러가 정도가 됩니다. 이 외평채를 조기에 발행을 하고요. 또 은행들의 이 신규 외화 차입을 늘려가지고 이 달러 공급을 또 조만간 크게 확대할 방침,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통화 스와프의 확대랑 연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화 유동성의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최대한 잡아두는 대신에 좀 통화 스와프를 이용하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현재로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요, 이 달러 조달을 함으로써 이 외화 유동성의 방안, 현재로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 이슈를 다양하게 정리해서 분석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만만치 않은 그런 조정을 받으면서 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마이너스 3.25%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 1063포인트로 거래가 되면서 전일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한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2%가 하락을 했습니다. 368포인트로 역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죠. 9시 18분 기준으로 환율은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1원 70전이 급등을 했는데요. 1,510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다시금 1,500원 선대 초반, 중반을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 외환시장 모두 좀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는 듯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